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시 39분 47초 지나고 있고요. 오늘도 장 마감까지 한 50분 정도 앞두고 2부 문이 열렸습니다. 2부에 많은 종목 이야기 해볼 예정입니다. 라이브 매매 타임 준비가 돼 있고요. 여러분의 종목 상담도 받고 있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 가격, 비중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원활한 상담 두 분의 전문가가 도와주실 예정입니다. 또 매수 포착 타이밍 기회가 왔다라고 지점에서 연락이 오면 그 지점으로 바로 연결을 해서 짧고 굵게 어떤 종목인지 들어보는 시간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2부 알차니까요. 함께 해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코스피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 코스피 2320포인트대에서 지금 낙폭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방인데요. 2319.58포인트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7포인트 정도 지금 낙폭이 있고 0.3% 정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일중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중 흐름 살펴보시면 2324포인트대부터 2314포인트대까지 한 위아래로 10포인트 정도 간극이 있고요. 지금 딱 그 중간인 2319포인트, 20포인트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수급 주체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개인 기관이 사고요. 외국인이 팝니다. 외국인 매도 물량이 2,993억 원대까지 늘어났습니다. 개인은 1,337억 원, 기관은 1,244억 원. 투신을 제외한 전주체가 기관은 매수하고 있는데 기관과 외국인 요즘 들어서 쌍끌이 매수, 쌍끌이 매도 나오지 않고요. 전체적으로 엇박자로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을 보면 이 부분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 코스닥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상승 흐름 여전히 이어갑니다. 651.76포인트 0.46% 상승이고요. 지수로는 3포인트 정도 비교적 거래소에 비해서 훨씬 좋은 흐름들 탄력적으로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일중 흐름 살펴볼 텐데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는 하루 종일 상승권역에서 움직입니다. 649부터 653까지 움직이고요. 현재도 딱 중간인 651포인트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중 흐름까지 봤고요. 수급 주체 한번 체크해 볼까요? 외국인이 삽니다. 그리고 기관은 팝니다. 거래소와는 정반대인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외국인은 코스닥 시장에서 하루 팔고 다시 매수에 나섰습니다. 176억 원 사고요. 기관은 105억 원 소폭 매도합니다. 그리고 개인은 27억 원 순 매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달러 환율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34원 80전에 거래가 되는데 3원 70전 상승합니다. 3거래일만 보면 하루 급등, 그리고 하루 약보합, 하루 또 한 3원 이상이 상승하는 모습들. 원화 오늘 약세 흐름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기 검색 종목 이어가 보도록 하죠. 1위부터 5위까지 SK하이닉스, 금호타이어, 현대차 3인방, NC소프트, 펜젠인데 SK하이닉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총 2위 SK하이닉스 7만원 어제 탈환을 살짝 했는데 오늘은 완벽하게 7만원대 회복을 했습니다. 71,800원까지 상승하는데 현재 가격이 오늘의 고가입니다. 2.72% 상승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호실적이 기대가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전망에 대한 이야기로 오늘 강세를 보입니다. 영업이익이 2분기 3조 1천억 원에서 3분기는 3조 8천억 원까지 역대 최고치를 다시 갈아치울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가 잘 달리고 있습니다. 63,000원대까지 2,000원대까지 밀렸던 주가가 순식간에 7만원대 회복하고 올라오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고요. 금호타이어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장 마감부터 금호타이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오늘 급락 나오고요. 현재 가격이 오늘의 저점 부근입니다. 어느새 17%가 넘는 급락이 나오는데 매각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이 더블스타와 중국의 기업이죠. 더블스타와의 입찰이 있었고요. 어느 정도 합의가 되고 있었는데 중국 쪽에서 계속해서 금액을 인하해달라고 요구를 했고요. 최종 인하액에서 800억 원 최종 깎아달라는 조건을 제시했는데 이 부분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매각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호타이어는 연중 신저점인 5,420원대까지 내려갔고요. 현재 가격도 연중 신저점 부근입니다. 현대차 3인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관련주 이렇다 할 호재 나오지 않고 있고요. 국내에서도 파업의 악재, 그리고 국외에서는 공장 가동이 중단이 되고 있다. 여러 가지 협력사들과의 불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 지금 대내외적인 악재로 인해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약세지만 기아차 보시면 신저점입니다. 32,850원대까지 내려오고 있고 낙폭이 무려 3%가 넘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 확인하실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NC소프트 살펴볼 텐데요. 오늘 이런 약세장에서도 NC소프트는 선방합니다. 선방을 넘어서서 이 정도면 급등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죠. 5%가 넘는 상승입니다. 그리고 현재도 상승 흐름들, 상승폭 키워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44만 8천 원에 거래가 됩니다. 3분기 호실적 예상이 됩니다. 리니잼 흥행 출시 후에도 2개월째 이어지고 있고요. 매출 규모가 예상보다 늘어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NC소프트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이 다시 부각이 되고 43만 8천 원대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펜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상실험 3상이 지금 종료가 됐는데 장초반 강세를 보이다가 지금 하락 전환을 한 상황이고요. 오늘 저가 부근까지 내려갔습니다. 상승하다가 하락하는 모습, 지금 윗꼬리 달고 쭉 빠진 모습 일중 흐름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펜젠은 만성 신부전 빈혈 치료제 PDA-10의 임상 3상 실험이 종료됐다고 장 종료 후에 공시를 했는데, 일단은 재료 소멸 측면이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낙폭이 꽤 커져 있는 상황, 투자에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6위부터 10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 대장주, OCI, 그리고 나이백, 이스트소프트, 세종공업, DGB, 금융지주 5종목인데요. OCI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OCI 오늘 오랜만에 10만원 터치했습니다. 10만 3천원, 장중고가는 10만 5천원, 5%가 넘는 급등 흐름을 가져가기도 했는데, 미국 쪽 태양광 수요 확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쪽에서는 보고서를 통해서 태양광 수요가 올해 기존 전망치보다 10.5%나 상향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밝혔는데요. 바로 주가는 반응을 하는 모습입니다. 자, 나이백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특허 임플란트에 특허가 있는 기업인데 문재인 케어의 수혜가 기대가 된다라는 이야기로 장중에는 20% 가까이 치솟기도 했는데, 현재는 9% 정도의 역시나 급등이긴 하지만 윗꼬리 달고 좀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나이백에서 등록한 특허명은 일체형 하이브리드 임플란트라고 하는데, 약물 탑재 기능이 있어서 노인을 비롯해 재생 기능이 떨어진 만성병 환자에게 적합한 임플란트 기술을 가지고 있고, 문재인 케어가 시행이 된다면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특허 기술과 함께 여러 가지 또 실적에 양호한 흐름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으로 오늘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이스트소프트입니다. 악재를 만났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큰 악재를 만났는데 52주 신저가 오늘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저점 대비해서는 그래도 좀 400원 정도 올라온 모습인데, 자사 프로그램을 통해서 개인정보 유출됐다는 소식을 밝혔고요. 6일 오늘 장초반 급락 흐름을 지금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세종공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업체와의 계약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중국의 수소 연료 전지 시스템 기업에 수소 센서를 공급하기로 했다라는 부분이 오늘 장중에 고점을 만들기도 했는데, 일단은 윗꼬리 달고 이 기업 역시 지금 많이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5% 상승이긴 한데 장초반 상승폭에 비하면 많이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 DGB 금융지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장의 횡령이라는 악재를 또 만났습니다. 3%의 하락이 현재 이어지고 있는데요. 대구지방경찰청은 전날 박 회장과 대구은행 부장급 간부 5명을 배임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입건하고 압수수색을 했다라는 소식이 주가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2시 47분 23초 지나고 있고요. 이 시각 인기검색 종목까지 살펴봤습니다. 초특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 타임. 인공지능에 버금가는 종목 분석의 달인 지문상. 황금 종목만 추천한다. 수익률의 제왕 송동현. 오늘장 내일장 2부 라이브 매매타임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이야기 준비가 돼 있고 여러분의 종목 상담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진 않습니다. 오늘 함께 하시는 분들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은평지점의 지문상대리, 하나금융투자증권 설릉금융센터의 송동현 팀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또 이제 갈 길이 멉니다.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죠. 지문상 대리의 종목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네, 심택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택 같은 경우는 사실 최근에 조금 주가 하락의 빌미를 제공이 됐었던 결국은 이제 IT 섹터의 어떤 조정의 요인이라고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같은 동종 섹터 PCB 업종을 하고 있는 지금 인터플렉스 그리고 BH 이 두 가지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은 과대 낙폭이 연출이 되면서 하부 업체인 심택이라던가 이수페타시트 이런 종목에 대해서 좀 일부 조정은 있었습니다. 근데 다만 이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분들은 현재로서는 좀 부담이 없는 부분이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차세대 메인 기판인 이제 SLP가 올해 하반기 그리고 내년 상반기부터 고객사에서 일부 이제 런칭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결국은 실적과 좀 연동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일단 단기평 같은 경우는 조금 꺾였다 하더라도 중기평이 여전히 좀 유지가 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눌림목 때 좀 다시 한번 좀 재매수 해보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로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 이 검정색 네모난 칸 보면은 전고점 부분을 다시 한번 조금 트라이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전고점 부분을 다시 돌파를 못하면서 다시 이제 하락이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현재 20일선을 다시 한번 돌파를 하는 그런 구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펀더멘탈 유효하고 그리고 자회사 실적 개선에 대한 여부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여전히 추가 매수를 하면서 조금씩 단가를 좀 맞춰가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매수가는 여전히 지금 현재 가격도 좀 맞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 목표 주가 2만원, 손절가 만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지고 나온 종목은 NHN 한국사이버결제 가지고 나왔습니다. 사실 어제랑 그리고 이틀 전에 급등을 연출을 해서 거의 3일 동안의 주가 상승률은 한 12% 정도 좀 상승을 했습니다. 주 요인은 이제 앞으로 이제 모바일 전환 시대에 가면 갈수록 이제 페이코에 대한 영향력이 굉장히 좀 강하게 연출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전망치가 좀 나왔었고요. 추가적인 부분은 사실 글로벌 이제 대장주격인 알리바바가 현재 알리페이를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미국에서는 페이팔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친구들은 사실은 플랫폼을 현재 가지고 있거나 규모의 경제를 실행을 하고 있는 그러한 업체입니다. 다만 지금 현재 페이코 같은 경우는 그러한 플랫폼까지는 아닌데 하더라도 모회사 NHN엔터가 공격적인 마케팅을 진행을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결제 시스템들 보면은 페이코로 결제하면은 적립금도 많이 쏴주고 그러면서 이제 모객 행위를 굉장히 많이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뜯어본다라고 할 경우에는 마케팅은 NHN엔터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비용은 한국사이버결제가 가져가는 부분이 아니고요. 한국사이버결제 같은 경우는 마진만 가져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회사의 마진율 개선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마진율 개선이 한 5% 정도 돼가고 있는데, 올해 3, 4분기 같은 경우는 한 7%까지 개선이 된다라고 할 경우에는 주가 모멘텀은 사실은 좀 높게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멀티플은 지금 한 25배, 30배 정도까지로 타겟으로 간다라고 할 경우에는 올해 하반기는 좀 긍정적인 주가 움직임을 연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가지고 나온 종목은 W게임즈 가지고 나왔습니다. W게임즈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종목인데, 지금 일단 57,100원까지 이제 돌파가 됐었고요. 8월 거의 한 달 동안 주가의 변동이 거의 없다시피 하는 그러한 기간 조정의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로서의 움직임을 본다라고 할 경우에 3분기 실적이 굉장히 좀 우호적이게 연출이 될 가능성이 높고, 거기에 대한 근거로는 최근에 이제 신문 기사로도 좀 확인을 하시는 분들도 있었겠지만 결제율이 사상 최고치에 달았다. 특히 iOS 기준으로 봤을 때는 회사가 설립 이후에 이제 결제액이 사상 최고치를 달성을 했다라는 얘기가 들리기 때문에 본업도 본업이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최근에 인수한 더블다운 카지노가 미국 카지노 랭킹 지금 4위 정도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업 그리고 최근에 인수한 자회사 실적까지 3분기 실적으로 좀 연결이 된다라고 할 경우에는 정고점 부분인 67,400원대까지는 저는 부담 없이 좀 돌파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차트로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구간이었던 이제 8만 원, 8월 달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인 박스권
향방이 좀 이어지고 있었던 부분인데 뭐 어제 오늘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좀 상승 추세에서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수급상으로도 본다 하더라도 이제 기관 수급이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고무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여전히 좀 변동성은 적고 성장은 열려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기 목표가는 한 8만 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고 장기 목표가는 11만 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지고 나온 종목은 SM 가지고 나왔습니다. SM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간단한 스토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쟁사 남성 아이돌 그룹 아티스트들이 군입대를 앞두고 있고 그리고 SM의 남성 아이돌 그룹이 8월 이후로 군 제대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시장에서 수요는 굉장히 넘쳐나지만 현재 공급이 좀 부족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 회사를 좀 뜯어본다라고 할 경우에 작년에 전사 수익이 한 200억 정도가 났습니다. 근데 올해 콘서트 매출, 일본 콘서트 매출로만 300억 정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들 이제 일반 투자자분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SM 하면은 사드 관련주 해서 중국 뭐 피해주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작년 전사 부분을 일본 콘서트 매출로만 커버가 가능할 정도의 수익에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 뭐 어제 아니면 엊그저께 이제 엑소가 앨범이 발매가 되고 지금 슈퍼주니어와 엑소가 일본 콘서트를 좀 앞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심리적인 요소도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추가적인 부분은 자회사 SMCNC가 이번에 임시주총을 열리면서 사업 부분의 하나인 이제 광고 사업까지 이제 진출을 하게 됐는데 이 광고 사업은 SK 플래닛의 지분을 인수를 하게 되면서 사업이 신규로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연결 실적으로 대략적으로 2천억 이상의 연결로 좀 잡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좀 좋게 연출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차트로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 결국은 주가라는 부분은 정고점을 돌파를 하냐 안 하냐의 그런 방향성에 놓여 있는 부분인데 지금 5월 달에 고점 돌파 못했고 7월 말에 고점 돌파 못했고 지금 8월 말에도 고점 돌파를 못했습니다. 지금 3번의 고점 돌파 트라이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모멘텀만 쥐어진다라고 할 경우에는 저는 중장기로 봤을 때는 4만 원 이상까지는 갈 종목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매수가는 조금 높게 지금 낮게 좀 설정이 되어 있는 구간인데 현재 가격으로도 좀 매수를 해봐도 괜찮다. 그리고 목표 주가는 일단 단기적으로는 35,000원, 손절가는 22,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지고 나온 종목은 웅진에너지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 굉장히 좀 급등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뭐 상승률로는 한 5.5% 정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증권사에서 예측을 하기에도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아무래도 그 기간 산업이기 때문에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고정비로 연간 들어가는 부분들이 한 2천억 이상 고정비가 좀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실적 모멘텀이 있을 경우에는 주가의 상승 모멘텀도 훨씬 더 탄력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요. 제가 기대하고 있는 바로는 내년도쯤에는 하나그룹과의 그 어떤 시너지 관계, 결국은 웅진에너지가 하나그룹 안에 편입이 되면서 모회사의 물량을 가지고 오는 그러한 구조가 사실은 좀 연출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 움직임은 뭐 단기적인 모멘텀도 굉장히 좋고 거래량도 굉장히 우호적이기 때문에 뭐 신고가 돌파할 때는 항상 좀 따라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웅진에너지까지 5종목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자, 매수포착 타이밍 또 왔다고 합니다. KTB투자증권 여의도 지점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훈 과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종목 들어볼까요? 효성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예. 우선 최근에 경기 민감주들의 어떤 좀 하락세가 있는 상태에서 좀 저가 매수를 좀 하는 그 관점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고, 최근에 며칠 동안 좀 상승 여력을 바닥에서 올라가고 있는 이 효성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효성 같은 경우에 최근에 그 지배 구조에 대한 변화가 좀 있으면서 지주회사 전환에 대한 시장에서의 관심이 많이 높은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자회사들의 어떤 사업 역량을 좀 강화하면서 이 지주회사로서의 위치를 더 튼튼히 할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 뭐 그런 점에서 이런 좀 외적인 상황이 효성의 주가를 최근에 좀 움직이는 계기가 되기도 한 상태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여기에 이제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까지 있는다고 한다면은 지금 현재 효성의 현재 가격에서는
충분히 잡아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듭니다. 효성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2,200억 이상이 3분기 영업이익 같은 게 2,800억 이상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현재 2분기 때 반영되지 않았던 중공업 부분의 매출 부분의 이익이 이 3분기 때 반영될 확률이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산업자재 부분 쪽에서도 그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라서 스프레드 회복이 지금 가능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 3분기 영업이익을 추정하는 2,800억 이상은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격에서 매수할 대상가 판단되고 매수가는 164,500억, 164,500원, 목표가는 18만 원, 손절가 15만 원 말씀드립니다. 현재 매수가보다 좀 하단에 있는데 지금 괜찮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지금 현재 가격에서도 당연히 잡아야 되지 않나 판단이 되고 있고요. 지금 매수가가 오전에 좀 올랐다가 내려온 상태이긴 하지만 지금 현재 가격은 충분히 잡아야 될 가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TB투자증권 여의도 지점의 이성웅 과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효성 종목 지금 매수 포착 타이밍 왔다라고 전해주셨고요. 다음 이제 송동현 팀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들어볼까요? 네, 첫 번째 이제 엔지스 테크놀로지 바로 보겠습니다. 네. 방금 엔지스 테크놀로지 지금 이제 뉴스 공시가 떴죠. 이제 신규 공급에 대한 자율주행 프로그램 공급에 대한 이제 실적 공시가 죄송합니다. 실적 공시가 아니고 수주 공시가 나서 주가가 한때 19,400원까지 올랐다가 현재 지금 그 재료 노출에 인해서 이제 주가가 좀 빠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자율주행차에 대한 기대감이 제가 예전부터 주가가 15,000원 때부터 이제는 서서히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을 조금씩 눈여겨봐야 된다고 할 때 말씀드렸고 15,400원으로부터 현재까지 계속 주가가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역시 이제 계속적으로 공시가 뜨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적인 기대감이 작용할 거로 일단 보고 있고요. 당분간 조금 조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만 기대감을 계속 상존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은 우선은 그렇게 좋지 못하다라는 전반적인 평가가 있지만 4분기부터는 실적 개선 추이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1년 전에 전기차처럼 어떤 기대감이었는데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은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매출이 일어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엔지스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기대감과는 달리 계속적으로 부품사에 공급을 하고 있다는 거죠. 글로벌 자동차 업계에 OTA 자율주행 프로그램을 공급을 계속 해왔고 그런 부분에서 그 실적 공시까지 있는 자율주행 프로그램이다. 자율주행 관련된 그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 엔지스 테크놀로지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재무적인 부분도 굉장히 양호한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도 참고를 해주시고요. 두 번째, 이제 푸전 데이터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종목을 좀 교체를 했는데요. 현재는 14,950원으로 올 마이너스 2.95% 정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우선은 제가 주목을 한 이유는 최근에 터진 차트적으로 한번 볼게요. 차트를 한번 보시면 지금 주목을 해보셔야 되는 게 추전 데이터가 최근에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8월 23일 날 의미 있는 거래량이라 보여지고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별다른 거래량의 어떤 변화 없이 주가가 빠지고 있는 형태가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하나의 기회라고 일단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 관점에서는 지금 좀 매수를 해봐도 된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투자 포인트로는 가상화폐 보안 솔루션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신규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반기에 실적 개선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퓨전 데이터 측에서 이제 무상증자에 대한 가능성을 말을 해주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 입장에서는 또 굉장히 또 호재 있는 그런 뉴스라고 보여질 수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퓨전 데이터 같은 경우는 뭐 비트코인, 알트코인 등 채굴에 필요한 IT 인프라를 비롯해서 효율적인 뭐 채굴과 그리고 사업 관리를 통합 제공하는 패키지 솔루션 사업을 제공할 것이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퓨전 데이터도 충분히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일단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세 번째 이제 영우 DSP 한번 보겠습니다. 영우 DSP는 뭐 2분기까지 이제 실적에 대한 바닥을 찍었다고 일단 보여지고요. 지금 최근에는 조금 조정을 받으면서 오늘은 2.23% 정도 이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투자 포인트로는
3분기 이제 수익성에 대한 기대감이 좀 상존하고 있습니다. 매출은 좋았지만 이때까지 너무 이제 바쁘다 보니 어떤 공급 측면에서 항공 운임료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발생시켜서 영업이익이 둔화된 측면이 있다. 하지만 회사 측에서 3, 4분기는 이런 그 영업이익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일단 투자자들에게 일단 말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기대를 한번 걸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출액 부분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성만 개선이 된다면 충분히 신뢰감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전히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라든지 중국향, 특히 BOE죠. BOE의 어떤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상존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제 하반기에 어떤 실적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한 해 매출액이 한 2천억 정도의 가이던스를 잡고 있는데 2,500억 이상의 매출액이 나올 거라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영호 DSP가 하반기로 갈수록 좀 주가가 좀 오를 수 있는 여력이 마련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한번 주목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제이준 코스메틱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화장품 업종으로 갔는데 이때까지 IT, 자율주행 이런 IT 관련된 종목을 말씀드리다가 이제 내수 종목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이준 코스메틱은 오늘 3.06%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최근 추세는 굉장히 좋았죠. 2017년 7월 28일까지 보호예수 때문에 물량이 터지면서 주가가 많이 빠졌지만 그 이후에는 주가가 바로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1월에 일단 중국 광군제 매출을 기대를 할 수 있고요. 9월에 이제 마술절이 있었는데요. 중국에서 중국 내 마스크팩 1위, 글로벌 매출 2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만큼 중국 내에서 제이준 코스메틱의 마스크팩이 굉장히 인기도가 높다라고 일단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 시장을 넘어서 미국의 드류모어와 이제 협업을 이제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드류모어의 어떤 오프라인 매장에 진출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이준 코스메틱의 어떤 화장품이 중국을 넘어서 글로벌적으로도 인정을 받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한번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또 인천에 최근에 또 공장을 지었습니다. 중국 물량으로의 어떤 원활한 공급을 하기 위해서 이제 중국에 또 공장도 새로 지었기 때문에 생산 능력이 증가되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17년 전체 실적 대비해서 제이준 코스메틱은 약 8에서 9배 정도라고 일단 퍼가 8에서 9배 정도로 판단되기 때문에 주가는 한 8,000원에서 9,000원 선까지 상승할 여력이 있다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이준 코스메틱을 한번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다섯 번째, 톱텍 한번 보겠습니다. 톱텍 같은 경우는 역시 이제 OLED 그리고 나노 소재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OLED가 여전히 계속적인 중국 그리고 국내, 미국 등 계속적으로 투자를 확대를 하고 있는 시기죠. 그렇기 때문에 고점 논란이 있지만 여전히 저는 호황기라고 일단 판단하고 있습니다. 톱텍 역시 하반기 OLED 관련된 장비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계속 상존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주목을 해보셔야 될 포인트는 자회사 레몬입니다. 레몬이 이제 나노 사업 소재를 하고 있는데 스마트폰용 부품으로 확대가 구체화되고 있고요. 그리고 화장품 그리고 바이오 쪽으로도 우선 사업을 진출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 자체가 올해는 900억, 내년에는 한 1,900억 정도로 상향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OLED 같은 경우도 고점 논란이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고객사에 대한 추가, 그리고 공장 확대, 그다음 투자 확대 등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씩 해소가 될 거라고 일단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OLED에 대한 신규 투자, 그리고 자회사 레몬의 나노 사업에 대한 확장, 그 추가적인 매출 확장 부분이 투자에 대한 포인트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5종목 쭉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종목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죠. 7883번님께서 삼부토건 9,500원의 비중은 20%인데 매도가가 궁금하다, 꼭 좀 부탁드린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지무상 대리님, 어느 정도로 잡을까요? 사실 이 종목은 좀 몇 가지 사례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언제 매도를 해야 되냐기보다는 최대한 좀 빨리 매도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근거로는 삼부토건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감자를 98% 진행을 했었고요. 사실은 이제 이게 기업 회생 절차를 거쳐서 진행이 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주식이 어떻게 뭐 가냐에 대한 문제보다는 어떻게 주가를 좀 올리려고 하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DST 로봇이 삼부토건을 인수를 하려고 이제 본계약을 체결을 했다라고 하는데 DST 로봇이 건설사는 아니죠. 그렇죠. 건설사는 아니고 삼부토건은 건설사고, 그러니까 시너지가 있냐 없냐가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과거의 사례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성지건설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성지건설이라는 회사는 지금 현재 상장돼 있는 회사인데, 이 성지건설이라는 회사를 그 컨소시엄이 인수를 해서 바이오 회사로 이제 뭐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판단이지만 이 삼부토건의 본업으로 이 올라가기는 굉장히 힘들다. 결국은 이 회사를 인수를 해서 뭐 본업은 기본만 해주고 거기다가 이제 주주총회 열고 임시주총 여러 가지 정관 변경해서 뭐 새로운 신규 사업을 진출하겠다 라면서 주가가 올릴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방향성을 예측을 하는 건 저희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기본적인 뭐 삼부토건이라는 회사는 다들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하지만 이제 이거는 기본적으로 펀더멘탈적인 접근으로 유효한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 변동성을 즐기시기보다는 그냥 우량주에 좀 투자를 하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 그래서 뭐 언제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은 정확한 좀 답변을 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기술적으로 좀 보면 21선 올라올 때 매도를 하라고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뭐 기본적인 밸류에이션이 안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9,200원 올라오면 매도를 하시고, 뭐 여기서 전저점 깨면은 매도 하시는 게 그 정석적인 답변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9,200원 정도까지 올라오면 바로 손절을 하시는 게 어떤가라고 매도가에 짚어주셨고요. 자, 이제 7492번님께서는 코리아 FT 5,200원에 15% 2달 넘게 쥐고 있는데 어쩌죠 하셨습니다. 어느 정도로 움직임이 있는지 한번 송동현 팀장님이 봐주시겠습니까? 네, 일단 뭐 코리아 FT 지금 주가가 이제 최근에 많이 빠졌어요. 코리아 많이 빠진 상황이지만 좀 긍정적인 부분이 저도 오늘 이 종목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가지고 왔는데 최근에 좀 거래량이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7월 11일 날 좀 대량의 어떤 거래량이 터지면서 지금 주가에 대한 매집이 있는 현상이라고 일단 판단이 되고요. 저는 마지막 국면이라고 생각돼요. 이제 개인들의 물량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 생각하니까 조만간 좀 좋은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5,200원, 딱 매물대가 많이 포진되어 있는 그 시점에서 이제 물려 계신데, 이 부분까지는 좀 돌파를 할 여력이 굉장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율주행에 대한 기대감과 그리고 그 ADAS의 그 유일한 공급 칩을 만들고 있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경쟁력이 굉장히 우수하거든요. 시중의 평가가.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좀 들고 다니면서 좀 추가적으로 비중을 늘릴 수 있는, 그래서 평단가를 조금 줄이는 그런 작업을 선행을 해주시는 게 좋은 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오늘 연저점 지금 깨고 내려갔었거든요. 그럼 이거 어느 정도까지 손절 라인 잡아야 되는지 이런 거 하나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손절 라인은 굳이 설정하진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거래량 바닥 부분이라고 보기 때문에 만약에 추가적으로 더 하락을 한다 해도 하락폭이 좀 제한적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PBR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1 미만으로 굉장히 저평가된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손절 라인은 일단 잡지 않는 걸로 일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잠시 뒤에 또 소개를 다시 해주신다고 하니까 그때 더 자세히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 상담 잠시 뒤에 이어가 보도록 하고요. 지문상 대리의 5종목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가볼까요? 네, 셀트리온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계속 좀 노이즈가 긍정적인 이슈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 달 말에 임시주총이 열리고 거기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이제 추가적인 어떤 상승 모멘텀이 현재 보유가 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종목을 뭐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셀트리온이 어떤 회사라고 하시는 건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 트렌드 자체가 지금 바이오텍 같은 경우는 바이오 시밀러 쪽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약가인에 대한 압력이 굉장히 좀 강하기 때문에 바이오 시밀러 업체들의 주가 상승이 굉장히 좀 타이트합니다. 지금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그렇고 셀트리온도 그렇고 이러한 시밀러 쪽 하고 있는 사업군들이 굉장히 성장성을 높게 평가받고 있다는 부분이 현재 그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제 유럽 같은 경우가 이제 램시마 점유율이 거의 한 38%를 육박을 하는 그런 수준까지 지금 올라왔기 때문에 거의 시장을 잠식을 하고 있다. 그리고 오리지널 약인 레미케이드의 MS까지 거의 뭐 독식을 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여전히 뭐 코스닥 시장 대장주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시장의 주도주가 지금 현재로서는 좀 부재하다라고 좀 말씀을 하시는 투자자분도 굉장히 많은데 최근에 이제 뭐 지정학적인 리스크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주가가 좀 빠진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사실은 주도주들은 60일선을 깨는 종목들이 거의 없습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그러한 요인들을 좀 받았지만 차트로 좀 잠깐 보여주시면 결국은 시장 하락 나올 때 60일선 절대 깨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60일선 지지되고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저는 굉장히 좀 지금으로서는 사실은 좀 더 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 정도의 좀 강한 좀 컨빅션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매수 가격은 현재 가격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 단기적으로는 목표 주가는 한 13만 원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번 달까지는 굉장한 어떤 단기적인 모멘텀 그리고 트레이딩의 관점으로도 좀 적합한 종목이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지고 나온 종목은 NC소프트 가지고 나왔습니다. NC소프트가 결국은 공매도의 압박 그리고 리니지 M에 대한 어떤 디스카운트 요인을 전부 다 벗겨내고 전고점을 돌파를 하면서 신고가를 좀 경신을 하는 그런 좀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아름다운 주가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다들 이제 국내 시장 참여자들은 리니지라는 거를 거의 모르는 투자자들은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외국인들 시각에서 봤을 때 리니지 M이 사실 기본의 최근에 이제 트렌드인 모바일 게임 안에서 뭐 얼리언 엔진 3를 장착이 돼 있는 애들도 아니고 그리고 3D이지만 굉장히 고사양의 그래픽인 게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매출단에서 세계 1위의 매출을 할 정도다라는 부분이 사실 의구심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최근에 주가 움직임 특히 외국인 수급 보면은 굉장히 좀 강하게 좀 급하게 좀 그 콜이 들어오는 부분들이 굉장히 유치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그동안에 좀 외국인들 입장에서 조금 신빙성 그리고 이제 신뢰도가 좀 낮았었던 부분이라고 하면 지금 이제부터는 좀 굉장히 강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아까 잠깐 그 셀트리온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NC소프트 역시도 사실 최근에 이제 지정학적인 리스크로 인해서 주가가 빠진 종목도 굉장히 많지만 NC 같은 경우는 사실 2분기 차트로 좀 잠깐 보여주시면요. 2분기 실적 나왔을 때 주가 올랐고요.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 나왔을 때도 주가 오히려 올랐습니다. 그날부터 다시 급등세를 모양을 펼쳤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현재 시장 주도주는 NC소프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IT가 쉴 때는 개별 종목군들 중 안에서 이제 베타 개수가 낮은 이게 리스크가 낮은 종목군들 이 중에서는 NC소프트가 좀 탑픽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관심 종목으로 좀 넣어 두셔도 괜찮을 것 같고 현재 신고가이기 때문에 신고가 종목도 단기적으로 좀 따라가셔도 저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다음 가지고 나온 종목은 한솔케미칼 가지고 나왔습니다. 한솔케미칼 같은 경우는 오늘 증권사 레포트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내용으로서는 결국은 이제 IT 소재단에서 밸류에이션 부담 적고 그리고 과산화수소 쇼티지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고 현재 62선 구간 좀 지지되고 있는 구간이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가 빠졌을 때 62선 지지되는 종목들은 저는 좀 관심 깊게 봐도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IT 종목 쉴 때 같이 좀 쉬고 있는 그런 모습은 조금 무거울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인 펀더멘탈 탄탄하고 그리고 최근에 수급도 괜찮기 때문에 여전히 좀 뭐 보유 의견으로 좀 두시고
사실 거의 이제 저점을 갱신을 하고 올라가는 그런 굉장히 좀 느린 거북이 같은 종목이긴 하지만 좀 안정적인 흐름으로 유지가 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가지고 나온 종목은 넷마블 게임즈 가지고 나왔습니다. 넷마블 게임즈 역시도 오늘 거의 주가가 한 4%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리니지, 레볼루션, 일본 매출을 좀 트래픽을 체크를 하고 있는데 거의 뭐 4위에서 1위까지 왔다 갔다 그러한 좀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고무적이다. 그리고 넷마블 게임즈는 NC소프트랑 다르게 게임, 그러니까 제품 믹스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다변화되어 있습니다. NC소프트가 MMORPG에 굉장히 강하다라고 할 경우에는 반면에 이제 넷마블 게임즈는 MMORPG도 굉장히 강하고 카드류, 소셜 카지노 그리고 이러한 굉장히 다양한 카밤 스튜디오 인수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캐주얼, RPG, MMO 이런 다양한 모바일 게임에 대한 포트폴리오가 좀 녹여 있기 때문에 리스크도 굉장히 적은 부분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사실은 M&A 모멘텀이 현재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지고 나온 종목은 모다 가지고 나왔습니다. 모다 같은 경우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분기에 이제 파티 게임주 인수를 하면서 일회성 비용 발생된 부분들이 있었고요. 연결 실적으로 봤을 때는 적자 전환인 건 맞지만 최근에 뭐 일본 회사에 뭐 납품을 하고 IoT 납품하는 이런 본업에서 좀 턴어라운드 되는 부분들 그리고 3분기 이후부터는 비용 인식되는 부분들이 적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보더라도 좀 장기적인 흐름으로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모다까지 5종목을 지금 쭉 함께 들어보셨고요. 자, 이제 다음 송동현 팀장의 종목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부터 5종목 가볼까요? 네, 일단 처음에 6번째 네오팜 한번 보겠습니다. 네오팜 지금 주가 추이를 한번 볼까요? 근데 네오팜 보시면 지금 9월 4일 날 6%, 7% 정도 상승을 하고 조금씩 주가가 다시 한번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가 형태가 그렇게 뭐 이쁘다고 볼 수는 없는데 우선은 뭐 차트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개인의 심리를 건드리기 좋은 그런 유행이기 때문에 차트에 흔들리지 말고 좀 더 이 기업의 어떤 성장성에 주목을 해보시면 더 편하게 마음 편하게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우선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2분기 영업이익 60% 정도 성장했습니다. 굉장히 큰 폭으로 성장을 했고 3분기, 4분기 성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오팜의 어떤 이익에 대한 전망이 좀 더 높아질 전망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 이제 아토팜 리얼베리어의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측면도 굉장히 우호적인 부분이고 또 국내의 홈쇼핑 매출 같은 경우도 이제 아토팜의 어떤 횟수가 높아지면서 매출의 어떤 성장 속도는 조금씩 점진적으로 상향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로이드라고 해서 구체적으로 말하면 제로이드 MD인데 제로이드 MD가 실손보험이 또 적용이 되죠. 병 의원이 뭐 현재 400개라면 17년 말에는 한 1000개 정도까지 늘릴 예정입니다. 그런 부분도 제로이드의 어떤 매출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고 일단 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사드 이슈가 뭐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된 가운데 이제 중국 관련된 그런 뉴스가 있거든요. 네오팜이 그렇기 때문에 중국 진출만 어떻게 잘 해결이 되면 네오팜의 주가는 큰 폭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영유아 시장 같은 경우는 여전히 뭐 사드에 대한 이슈는 받고 있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진출만 하게 된다면 네오팜 같은 경우는 좀 더 매출액 부분이 좀 큰 폭으로 확장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번째로 이제 슈프리마 한번 보겠습니다. 슈프리마 같은 경우는 뭐 처음에 흐름은 좋았어요. 흐름 좋다가 조금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조금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오늘 다시 2.19 상승하는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정배열 단계로 나아가는 모습이라고 보여지고요. 요즘에 차트 보시면 21선 참 잘 깨집니다. 뭐 옛날과 좀 다른데요. 21선을 깨면은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은 당연히 심리적으로 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손절 물량을 잡아서 손절 물량 그때 나오면 손절 물량 잡고 다시 올리는 그런 경향이 요즘에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선이 깨졌다고 해서 뭐 내가 손절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이제 다 그런 관점을 가지는 건 이제는 좀 통하지 않는다라고 일단 판단합니다. 주식의 세계에서는 계속적으로 변화무쌍하게 바뀌기 때문에 이런 세력이라는 그런 집단이 그런 심리를 모를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인 공부와
그런 변화에 대한 그 태도를 견지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슈프리마 같은 경우는 바이오사인 부분이 3, 4분기 매출이 확대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스마트폰 지문 인식 센서에 대한 그 시장이 계속적으로 커지고 있어요. 지문 대부분 다 이제 프리미엄 스마트폰 쓰시는 사용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지문으로 로그인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문 인식 시장이 개별적으로 계속 커질 거라고 일단 보고 있고요. 슈프리마 같은 경우는 초소형 지문 인식 센서 부분에서 경쟁력이 굉장히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반도체의 가격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가운데 웨이퍼의 가격이 계속 올라가면 원가에 대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제조사 입장에서. 하지만 슈프리마의 그런 이제 가격 경쟁력이 있는 지문 센서가 원가 비율을 좀 낮춰줄 수 있다. 그런 부분도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8번째 코리아 FT 한번 보겠습니다. 코리아 FT 같은 경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선은 자동차 부품주인데 자동차에 관련된 주식들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중소형주들도 그렇게 좋지 않은 모습인 건 맞습니다. 중국 쪽에서도 매출이 좀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근데 이제 자율주행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상존을 해 있습니다. 그리고 차트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월 10일 날 거래량이 터졌고 지금 이 주가가 빠지고 있는 이 부분이 굉장한 기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거래량이 특히 바닥일 때 거래량이 없다고 판단할 때 바로 주가는 급등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코리아 FT를 살펴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100조 규모의 자율주행차 시장입니다. 지금 코리아 FT 같은 경우는 어두운 곳에서 보행자를 감지할 수 있는 ABS 소프트웨어를 현재 개발했고 2년 내 쌍용화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만큼 국내 유일의 인정을 받는 그런 자율주행 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대감이 주가를 상승으로 이끌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번째 태고사이언스 한번 보겠습니다. 태고사이언스 오늘 주가가 갑자기 한 4% 이상 빠졌습니다. 바이오 종목이 분위기가 최근에 좋았다가 지금 이제 이유 없이 사실 빠진 거라고 좀 보고 있어요. 회사 측에도 뭐 별 이상은 없다고 일단 확인을 했고요. 수급적인 부분에서 어떤 물량을 쥐고 있는 세력이 흔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거래량이 터졌죠. 어느 정도. 내일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승할 가능성이 저는 개인적으로 높다고 일단 판단하고 있습니다. TPX105 주름치료 개선제에 대한 시각적 허가 가능성이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그 기대감으로 계속적으로 태고사이언스의 주가를 상승으로 이끌 수 있는 재료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코오롱 한번 볼게요. 코오롱도 지금 이슈가 하나 있죠. 티슈진, 미국의 티슈진이 상장 예비 심사 청구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주가가 지금 하방을 지지를 하고 이제 다시 상승으로 나아가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닥 쪽에 어떤 수급 자체가 바이오 쪽으로 지금 현재 몰리고 있는 가운데 코오롱이라는 회사의 어떤 지금 현재 어떤 차트 상태에서도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지점이라 보여지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거래량도 나왔죠. 9월 1일 날 거래량이 좀 나오면서 주가가 정배열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매물대 많은 구간에서도 지지를 잘 받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코오롱이 지주회사죠. 지주회사의 어떤 개편에 대한 이익도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일단 보기 때문에 그러한 투자 관점에서 코오롱을 한번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코오롱까지 5종목 살펴봤고요.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관계로 바로 코스피 예상 체결 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현재 예상 체결 지수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2319.96포인트입니다. 2320선을 지금 0.04포인트만을 앞두고 있는데 줄다리기 지금 공방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320선 마지막까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일중 흐름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2324포인트 저점은 2314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오늘 딱 중간 정도인 2320포인트 뚫고 올라가느냐 마느냐 기로에 서 있는 상황. 수급 주체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주체 보시면 외국인은 여전히 팔고요. 개인 기관은 삽니다. 외국인은 3,313억 원이나 팝니다. 기관은 1,693억 원 사고요. 이 가운데 금융투자가 1,800억 원이나 순매수합니다. 개인도 1,188억 원까지 매수 물량 늘려갑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1위부터 5위까지 살펴보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올라갑니다. 특히나 SK하이닉스 3분기에 대한 실적 호조세가 이어질 것이다. 더욱더 큰 이익이 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2.72%나 상승합니다. 현대차, 포스코 반대로 하락하는데 포스코의 낙폭이 조금 더 커졌습니다. 2%대 중반까지 커지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 살펴보도록 하죠.
한전 하락하고요. 현대모비스도 하락합니다. 하지만 LG화학, 네이버, 삼성물산 올라가는데 네이버 같은 경우 어제 이어서 오늘도 올라가지만 소폭 반등에 그치고 있습니다. 삼성물산도 소폭 반등 정도로 그치고 있네요. 자, 이제 코스닥 시장으로 가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장은 코스피와는 다르게 652.38포인트, 오늘 고점 부근까지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0.56%나 상승하고 있는데 일중 흐름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체크해 보도록 하죠. 오늘 고점은 653포인트고요. 지금 현재 652.38포인트. 고점 부근까지 다시 올라가는 그래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코스닥 지수는 코스피에 비해서 오늘 잘 달렸다라는 평가를 받는데 수급 주체 어떤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외국인만 삽니다. 196억 원. 개인도 매수해서 매도로 지금 전환을 했고요. 소폭이지만 21억 원 순매도합니다. 기관은 66억 원. 지금 매도 물량을 좀 줄여 나가긴 했습니다. 연기금이 69억 원 순매수로 전환을 했네요.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마지막으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오늘 3%대까지 상승폭 키워가고요. CJENM도 장 후반에 상승폭 키워나가면서 76,8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휴젤만이 하락하고요. 6위부터 10위까지 체크해 보도록 하죠. 바이로메드 상승 전환했네요. 소폭이지만 강보합권 전환이 됐고요. 신라젠이 급등이 나오면서 지금 16.7%까지 상승폭을 장 후반에 키워나간 상황입니다. 로엔, 코미팜, SK머티리얼즈 모두 하락하고요. SK머티리얼즈가 1.72% 하락폭 키워갑니다. 네. 오늘 장 모두 지금 마감이 됐고요. 마감 시황 좀 엽주도록 하고 정확한 지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문상 대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마감? 오늘 시장 수급은 사실은 그렇게 뭐 좋지는 않았습니다. 거래소 그리고 선물 모두 이제 현선 매도위가 좀 나왔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외국인들이 매수해주고 기관 개인이 소폭 좀 매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섹터별로 잠깐 보자면 전체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그 IT 종목군들이 그동안 좀 조정 거치면서 어느 정도의 좀 이제 2분기에 어떤 실적 그런 어떤 기대감으로 좀 주가가 올랐었던 부분들 좀 많이 빠졌었죠. 그래서 3분기에 대한 IT 장비주들 다시 한번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탑픽은 사실은 IT 대장주격인 이제 삼성전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이노텍, LG전자 이렇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전체적인 시장 자체는 좀 우호적으로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 송 팀장님도 짧게 한번 들어볼까요? 어떻게 보셨는지? 일단은 코스피, 코스닥 다 이제 지정학적 이슈에 사실 벗어나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외인들은 계속적으로 수급적으로 매도 우위를,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매도를 하고 있고 이제 기관이 좀 받쳐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분간 이런 이제 기조가 유지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일단 보고 있고요. 이제 IT주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그나마 지수를 견인해주는 그런 장이고, 이제 시가총액이 큰 은행주 같은 경우는 좀 더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약화되었고 부동산 규제 등 좀 안 좋은 악재들이 많으면서 좀 코스피 자체를 악화시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좀 작은 밴드 내에서 좀 횡보 장세가 코스피가 나올 거라고 일단 보고 있고요. 이제 우호적으로 코스닥 쪽이 좀 더 나올 거라 일단 보여지는데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외인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수급 매수를 해주면서 오늘도 206억 정도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기관의 물량이 별로 없기 때문에 우선은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주면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장세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오 섹터 쪽에 조금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9월 같은 경우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에서 좀 더 우호적인 움직임이 나올 거라 예상하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지수 체크 마지막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2320선을 조금 모자라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2319.82포인트, 0.18포인트 모자라네요. 0.29% 하락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상승폭이 꽤 있네요. 0.59% 상승하면서 652.59포인트로 마감이 됐습니다. 원달러 환율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1135원대까지 다시 올라갔습니다. 4원 30전이나 상승하면서 1135원 40전에 오늘 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자, 오늘 장 여기까지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함께 만나보셨던 라이브 매매타임의 본격적인 수익률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동부증권 범어지점의 김치균 대리 PNT 종목 지금 60.8% 상승 흐름 가져갑니다. 12,000원에 편입했네요. 오늘 11시 기준입니다. 자, 다음은 주식탐탐의 이재모 팀장 PNT 종목 같은 종목인데 매수일이 한 열흘 정도 뒤였습니다. 하지만 수익률은 높습니다. 55% 상승이고요. AR 인베스트먼트의 오현진 팀장 NC소프트 꾸준하게 추천을 해주셨는데 수익률이 이제 5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자, 같은 종목이고요. 오늘 함께하고 계신 지문상 대리 NC소프트 역시나 48.1% 상승률 가져갑니다. 주식탐탐의 이재모 팀장 비아트론 27.3% 상승하고요. 4월 21일 금요일에 매수한 종목입니다. 메리츠증권증권 여의도금융센터의 권홍삼 연구원 오늘 NC소프트 많이 나옵니다. 25.9% 상승 국면입니다. 자, 전화 연결해서 좀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부증권 범어지점으로 갑니다. 김치균 대리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PNT 종목 보니까 수익률이 50%도 넘어요. 앞으로 전략 어떻게 가져갈까요? 예, 먼저 이 PNT 회사의 전반적인 사업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PNT의 주력 제품은 2차 전지의 전극 공정에 들어가는 장비인데 그 매출 구성을 보면은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2차 전지 부분에서 66%, 산업 소재 부분에서 28%, 그리고 반도체 부분에서 6% 정도의 매출 구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음극재 제조에 사용되는 동박 장비가 산업 소재에 포함되기 때문에 사실상 매출의 대부분이 2차 전지 관련 부분에서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이 2차 전지 부분 매출의 대부분이 중국에서 발생합니다. 따라서 중국 쪽 동향을 살피는 것이 향후 주가 판단에 좀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중국 정부는 2018년에서 2020년까지 전기차 비중을 8%에서 12%로 단기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중국 2차 전지 업체들의 설비 투자가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있는데 일본 쪽 장비보다는 가격 경쟁력이 있는 PNT의 장비가 선택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국 장비는 좀 기술력이 좀 떨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되고 있고요. PNT는 국내에 공장이 2개, 그리고 중국의 공장의 1개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중국 공장은 올해 1분기에 본격적으로 가동을 시작했고요. 좀 그러다 보니까 이 고정비가 좀 많이,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좀 매출이 안 일어나는 상태에서 고정비가 있으니까 상반기에는 좀 적자가 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공장 가동이 안정화되면서 고정비 비용을 커버하게 되면서 하반기에는 흑자 전환을 이룰 것으로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하반기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이제 좀 기대를 하는 측면이 있고요. 이런 기대감이 PNT의 주가 상승을 이끌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2차 전지 쪽으로 해서 차익 실현 물량이 되고 나왔는데 좀 상대적으로 PNT는 하락폭이 적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좀 이렇게 실적이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실적이 받쳐주고 또 향후에 전기차 육성 정책으로 인해서 중국 쪽으로 PNT 장비 매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만큼 좀 지속적으로 보유하셔도 된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좋게 보시고 계속 홀딩 하시는 쪽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매수 타이밍을 노리시는 분이 계신다면은 뭐 21 이평선으로 조정 받았을 때 그때 이제 매수 관점으로 이렇게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2차 전지 쪽으로는 좀 긍정적인 관점을 계속 유지하셨으면 좋겠다. 예, 이게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동부증권 범어지점의 김치균 대리와 함께했고요. NC소프트 하나만 좀 여쭤보도록 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추천을 해주셨지만 여기 계신 지문상 대리도 지금 수익률이 50%에 육박하거든요. 네. 오늘도 급등이 나왔습니다. 향후에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지 또 이 부분도 관심이에요, 시장에서. 네. 거의 이제 NC소프트는 기업 내용 모르시는 분들이 좀 없을 것 같아서 최근에 이제 수급으로만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이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이제 6월 중순쯤에 이제 리니지 M이 출시가 된 이후부터 외국인 투자자들의 순매도 강도가 거의 누적으로 보게 되면 100만 주가 넘었습니다. 매도 기준으로 봤을 때. 근데 7월 달 이후부터 외국인들이 순매수가 굉장히 좀 강하게 올라오면서 최근에 주가의 상승을 올렸었던 주 투자자는 외국인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결국은 지금 기대하고 있는 부분들은 국내도 사실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지금 리니지 M을 가지고 해외에서 이제 퍼블릭
퍼블리싱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 최근에 이제 풍문으로는 현재 이제 국내에서 거래하고 있는 리니지 M 유저들 중에서도 아시아, 뭐 중국, 대만 쪽에서 하는 유저들이 많이 유입이 돼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아시아권에서 MMORPG 하면 NC소프트다라고 좀 말을 하는 게 좀 맞을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좀 강하게 주가를 좀 들어 올리는 좀 모습을 연출이 됐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정고점까지 돌파하고 갱신하면서 신고가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 주가의 어떤 모멘텀도 풍부하지만 현재 주가는 올해 실적 대비해서 한 20배 정도밖에 거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승 초기 진입이라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기 때문에 여전히 좀 관심 종목으로 담아두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NC소프트 이야기까지 해봤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일정 투자 정보들 간략히 정리해드립니다. 자, 일정들 쭉 확인하셨습니다. 내일장 전략 세워봐야 될 텐데, 지문상 대리부터 내일장 전략 간략하게 한번 세워볼까요? 네, 지금 최근에 이제 흐름을 보면 시장은 현재 달러 약세 기조가 굉장히 강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요인으로 인해서 최근에는 그 이머징 마켓 쪽이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고 있고요. 또 가상화폐도 굉장히 많은 이제 급등락을 펼쳐지기는 했지만 결국은 굉장히 많이 폭등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이제 위험자산 선호도 시장에서는 그런 자금들이 유동성이 굉장히 풍부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국내 증시도 역시 이머징 쪽의 마켓에 속하기 때문에 그런 흐름으로 봤을 때는 뭐 지금 다음 주라던가 이번 주 다음 주까지도 여전히 이제 국내 증시는 굉장히 유효할 것이다. 결국은 이제
지수 플레이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는 있어서 이제 주도주는 이제 대형 IT 쪽 위주로 좀 편입을 하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여전히 코스닥 증시 자체적으로도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중소형 개별주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좋게 보는 게 굉장히 좀 많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던 SM 이런 종목군들 다시 한번 보시면 굉장히 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송동현 팀장은 내일장 어떤 식으로 가져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네, 이제 10월이면 이제 가장 최장 연휴에 돌입을 하죠. 그래서 그렇죠. 이 정도쯤에는 한번 내수주에도 한번 주목을 해보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뭐 이제 휴가철이면 뭐 다양한 뭐 항공이라든지 뭐 숙박 여러 가지 이제 업종을 좀 그 고려를 해볼 수 있는데, 저는 그런 것보다는 우선은 영화 관련된 주를 한번 주목을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전 CJ ENM을 좀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이유는 이제 9월 말에 이제 남한산성이라고 해서 이제 이병헌 주연의 영화가 이제 개봉을 하게 됩니다. 역시 추석 연휴에 맞춰서 이제 개봉을 했는데요. 조심스럽게 뭐 1,000만 정도 예상이 보통 된다고 일단 보여지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그 영화 관련된 부분을 많이 보기 때문에 우선 또 방송 콘텐츠 사업도 하고 있거든요. CJ ENM 같은 경우는 또 밖에 나가는 분들도 많지만 또 집안에 있어서 TV도 많이 시청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CJ ENM의 어떤 광고 수입 면에서도 이 10월을 계기로 좀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CJ ENM 주가도 지금 현재 하방에서 상방으로 조금씩 치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CJ ENM 위주로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종목 개괄적으로 살짝 짚어주셨는데 한 종목씩 한번 소개를 해주셔도 내일 볼만한 종목 괜찮을 것 같아요. 지문상 대리님 어떤 종목 볼까요? 네. 웅진에너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웅진에너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주가 움직임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은 단기적으로 좀 주가를 좀 한 번쯤 단타로 좀 노리셔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그 거래량 그리고 이동평균선 기준으로 보더라도 5일2평 유지되고 있고 21선 그리고 61선 거의 다 이동평균선이 정배열 구간에 놓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혀 이제 차트상으로 좀 부담이 없다. 그리고 기본적인 내용은 제가 거의 3주 동안 계속 좀 연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본업이 굉장히 강하게 턴어라운드 하고 있다라는 점. 그러니까 결국은 주가가 올라가는 가장 큰 재료는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도 있지만 적자 사업에서 흑자 전환으로 턴어라운드 하는 게 사실은 주가 상승에 굉장히 많은 메리트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웅진에너지 이야기 나눠봤고요. 송동현 팀장은 내일 어떤 종목 보면 좋을지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볼까요? 네, 일단은 퓨전 데이터를 일단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이제 주식을 볼 때 펀더멘탈도 다 보지만 우선 주식은 타이밍이라고 본다고 가정하면 우선 이제 역별 상황에서의 거래량이 한번 터져주고 그리고 쌍바닥 관점에서 다시 한번 이제 거래량이 출회되는 거를 주로 봅니다. 지금 퓨전 데이터 같은 경우도 현재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고 거기에 이제 거래량이 터졌을 때도 향후에 거래량이 빠지지 않고 거래량 바닥을 스치는 모습이 보여야 아주 좋은 매수 타임이라고 저는 보는데 퓨전 데이터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없는 가운데 최근에 살짝 거래량이 또 들어왔습니다. 9월 4일 부근에 이렇다는 것은 슬슬 이제 작업을 시작한다는 의미로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내일 지금 이제 주가가 오늘 2% 빠졌는데 거래량은 별로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마지막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매물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 작업을 거치는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들어서 퓨전 데이터 같은 경우도 한번 매수를 해보시는 좋은 타이밍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내일 상승 흐름으로 출발을 해도 괜찮다고 보시는 겁니까? 네, 마찬가지입니다. 목표가에 대한 거는 따로 제시하지 않으시고? 목표가는 따로 뭐 지정을 하기 힘든 게 급등을 노리는 그런 이제 중소형주이기 때문에 장대 양봉이 출회되면 뭐 1차적으로 매도를 진행하시고 또 주가가 빠지면 또 매수를 한번 해보시고 이런 전략을 단기적으로 좀 취하는 게 단기적으로 트레이딩하자. 네, 맞습니다. 부지런히 트레이딩하는 종목으로 그렇죠. 저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코리아 FT도 좀 비슷한 형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유한타증권 지문상 대리, 하나금융투자증권 송동현 팀장과 내일장 전략 그리고 볼만한 종목들 짚어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저희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더욱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